자, 방금 우리가 출력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딱 출력문을 봤을 때 얘를 어디다 쓰나 싶겠지만 정말 많은 곳에서 이 출력문을 쓰이니까 그냥 기본적인 문법 정도는 파악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처음 배우는데 파이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부분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 처음에 출력문, 다음 변수, 함수,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프로그래밍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력문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안에 뭔가를 쓰면은 화면에 이렇게 나온다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배울 나머지 4가지 중에서 이제 변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변수가 뭔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나요? 왜 안 될까요? 따옴표를 안 감싸서. 물론 아주 좋은 추리입니다. 자, 우리가 뭘 쓸 때? 문장을 쓰고 싶을 때 따옴표로 감싸야 된다 라고 배웠죠. 그쵸?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5라는 문장을 출력하고 싶어졌다면 이렇게 감싸 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쌍따옴표 또는 따옴표를 감싸지 않아도 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입니다. 이거 화면에 나와요. 뭐라고? 15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출력되는 15는 정말 15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놨다 라고 하면은 실행했을 때 여기서 보이는 거는 15가 아니라 1하고 5입니다. 1, 5. 문장 1, 5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제 구분해 두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또 맞춰보세요. 뭐라고 나올까요? 자, 얘는 뭔가 15인 것 같고 얘는 단순 더하기죠. 뭐라고 나오죠? 그쵸? 15랑 5랑 더해서 20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프린트가 실행될 때는 여기 있는 그대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안쪽이 먼저 계산이 된 다음 이렇게 바뀌고 우리 눈에는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면 이거 계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쌍따옴표 안에 있는 또는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모든 거는 여기에 보이는 그대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점 잘 숙지해 주시고 자, 이제 변수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중학생 때 이제 수학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지수 배웠죠? 미지수 x에다가 제가 5를 넣겠습니다. 5. 그 다음 프린트 x 플러스 10
2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라고 나올까요? 눈치껏. 왜 15라고 하셨죠? 미지수 x는 뭐니까? 5니까. 그럼 얘도 5일 테고 5 더하기 10 해서 15라는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내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15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미지수 y에다가 제가 10을 넣고요. 프린트 x 마이너스 y라고 하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그쵸?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5.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x를 x 자체로 안 보고 5라고 봤고요. 여기 있는 x도 마찬가지로 5라고 봤고 여기 있는 y는 10으로 봤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15라고 대답하셨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5라고 대답하셨죠. 자, 이때 여기서 나오는 이런 것들 있죠. 이거를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수. 그래서 x를 출력하면은 5가 나올 테고 y를 출력하면은 1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하면 뭐라고 나오죠? 그쵸.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그냥 y라는 문자입니다. 문자.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건 뭐다? 그대로 나온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요런 기호를 쓸 때 뭐 A와 B는 같다 라고 많이 썼었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뭐 Y랑 10이 같다 이런 말이 아니라 Y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겠다 라는 겁니다. 자, 변수는 메모리상의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을 만들고 여기는 원래 이제 주소값이 붙는데 우리가 주소값을 확인해보지 않았겠지만 자, 주소값은 엄청 깁니다. 엄청 길어요. 이 메모리 주소값이. 그래서 우리 이 주소값 부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한 별명을 붙이자가 변수입니다. 우리 이거 그냥 짧게 y라고 부르자. 그리고 y 안에는 이제부터 10이 들어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거 변수는 뭐다? 공간이다. 공간. 공간 안에 뭘 넣겠다? 10을 넣겠다. 자, 근데 제가 이 다음 날에 y에다가 5를 넣었습니다. 뭐라고 넣을까요? 자, 뭐 둘 중 하나겠죠? 10이 아니 셋 중 하나겠죠? 10이 나오던가 5가 나오던가 아니면 10과 5가 같이 나오던가 뭐라고 나올까요? 맞습니다. 5가 나옵니다. 5.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y를 선언을 하고 10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또 5를 넣었어요. 그러면 10이랑 5가 같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방금 내라고 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10을 넣고 그 다음 이때 5를 넣으면 여기 있는 10 값이 없어진 다음 5로 교체가 됩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값이 딱 날아가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y는 뭐라고 나올까요? 그쵸? 10이라고 나오고 이때 y는 10이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그쵸? 5라고 나옵니다. 5라고. 자,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 당시의 y값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보고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변수가 대충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자,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안녕 나오나요? 그쵸. 오류 나옵니다. 오류. 왜? 그쵸. 다운표를 안 썼으니까 오류 납니다. 이렇게 써야지 여러분들이 안녕 이라는 문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라고 나오면요? 뭐라고 나올까요? 여기서는 안녕이 아니라 1, 2, 3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면은 파이썬 얘를 변수로 인식을 합니다. 참고로 변수는 한국어도 가능해요. 단 예외는 있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넣을까요? 안 나옵니다. 뭔가 150에 20을 넣겠다? 150이라는 변수가 있고 20이라는 값을 넣겠다? 자, 파이썬에서는 숫자를 변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A나 뭐 B 같은 이런 문자가 붙은 다음 얘를 출력하려고 했을 땐 20이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 숫자로만 했을 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숫자를 쓸 때는 항상 앞에 문자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게 변수 이름은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10 넣어요. 그 다음 얘 출력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문제 없어요. 잘 나오죠?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얘가 어떤 변수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무슨 일을 하는지, 뭘 담고 있는 변수인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래서 변수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지어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사회적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수명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 네이밍 규칙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여러분이 이 네이밍 규칙에 따라서 변수 이름을 아주 잘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헝가리안 표기법, 그 다음 카멜, 파스칼, 언더바. 자, 네, 헝가리안이랑 파스칼은 뭐 잘은 안 쓰고요.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쓰는 게 카멜 케이스랑 스네이크 케이스입니다. 자, 카멜 케이스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변수 이름을 my number라고 짓고 싶어요. 그러면 my라는 단어와 number라는 단어가 합쳐진 꼴이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에서 대문자로 표기해주는 게 카멜 케이스입니다. 카멜이 여러분 낙타죠? 낙타처럼 이런 식으로 솟아있다 라고 해서 카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많이 쓰는 건 요겁니다. 난 다 소문자로 쓰고 싶다 하면은 이게 어떤 단어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지 언더바로 표기해주는 게 스네이크 케이스. 스네이크가 뱀이죠? 뱀은 보통 밑에서 기어다니죠? 그 뱀 같다고 해서 스네이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니까 내가 만약에 단어와 단어를 조합해서 변수 이름을 만들 거다 하시면 둘 중 하나는 꼭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의미가 좀 더 분명하죠? 아, 이게 넘버 값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요것도 같이 한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표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 이름은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연습할 때 말고는 나중에 진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제대로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제가 A한테 10을 주고 B한테 아니다. A한테 좀 작게 해볼게요. 5를 주고 B한테 10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 프린트를 하는 방법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냥 단순 출력이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뭐 나오죠? 그쵸, 5 나오고 이렇게 하면요 10 나오죠. 자, 근데 잘 보세요. 5랑 10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제가 요렇게 샵하고 뒤에 문장을 썼었죠. 그쵸? 그리고 잘 보면은 자, 요렇게만 써볼게요. 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오류도 나지 않고요. 실행도 되지 않습니다. 보이시나요? 분명 뭐가 있긴 한데 아무런 것도 없죠? 자, 여기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 자, 주석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서 개발자 간의 작은 메모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 예를 들어 뭐 얘는 어떤 코드고 얘는 어떤 동작을 한다에 대해서 설명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뭐 예를 들어 얘는 출력문입니다 라는 문구를 남기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오류 나겠죠? 문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얘를 뭐 프린트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디에 넣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냥 단지 메모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럴 때 앞에 샵을 써주시면은 주석 처리가 되면서 실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모 같은 거 할 땐 뭐다? 주석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석 단축키는 컨트롤 슬래시입니다. 컨트롤 슬래시. 여러분들이 직접 앞에 샵을 다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슬래시로 주석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자, 얘는 그냥 단순 출력이고 변수 값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앞에 어떤 꾸며주는 말을 넣고 싶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문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포맷을 쓰는 겁니다. A 하고 점 포맷 A B
자, 그럼 얘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기 앞에만 보면 여러분 이건 뭐죠? 문장이죠? 그쵸? 여기 앞에는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요걸 빼먹었네요. 자, 다시. 여기 앞에는 문장을 만드는 구간입니다. 문장 만들기. 문장이잖아요? 쌍단표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 뒤에 점이 붙고 포맷이라고 합니다. 포맷은 이 점 앞에 있는 문장을 세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의 A 있죠? 얘는 변수 A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값 5로 봐야 될까요? 잘 보세요. 제가 A한테 5를 넣었죠? 그쵸? 여러분, 변수는요, 딱 선언했을 때, 이때만 변수입니다. 변수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이 값 취급을 해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A를 뭘로 봐야 된다? 그쵸? A가 아니라 5로 봐야 된다. 그리고 얘가 출력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A 값이 이 중괄호 안쪽으로 치환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괄호를 하나 더 넣어요. 근데 이렇게 안 넣으면은 얘는 오류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중괄호 하나 더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얘랑 대항되는 값을 또 이런 식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나. 그래서 여러 개 넣을 수 있는데 얘가 2개면 얘도 2개 넣어야 되고요. 얘도 2개면 얘도 2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개 개수는 똑같아야 된다. 문법입니다. 문법. 포맷 문법.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이 값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꾸민말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A에 5가 들어있고 B에 10이 들어있죠. 근데 전 여기서 A에 10을 넣고 싶고 B에 5를 넣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값이 2개가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쪽이랑 이쪽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들 수 있는 지역은 오직 여기입니다. 자, 이쪽 구간에서 어떤 코드를 추가를 해야지 이 값이 서로 바뀌게 될까요? 그게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자, 참고로 변수는 한번 값을 선언하면 그 뒤에 값이 고정 불변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게 힌트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변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제약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쵸? 단지 그냥 여기랑 여기는 건들 수 없고 이쪽에서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값이 나오게끔만 하면 되는데 당연히 지금 이렇게 실행했을 때 A는 5가 나오고 B는 10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이 값을
서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사실? 이쪽에서 A를 뭘로 바꾸고? 그쵸, 10으로 바꾸고 B를 5로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값이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왜? 값은 이제 변수는요. 값을 한번 넣고 절대 못 바꿔.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면 이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어렵게 조건을 한번 달아볼게요. 조건은 요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네. 숫자와 사칙, 연산, 사용, 금지. 이게 조건입니다. 숫자랑 사칙, 연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요거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게 우리 수업 페이지에 있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푸는 방법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서 이쪽 보시면 코드가 있습니다. 자, 코드 클릭하시고 여기를 다 복사해서 마이 컴파일러에 붙여 넣습니다. 여기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구현 시작 끝 있죠? 여기서만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 C가 있는데 요게 힌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쳐보시면 있습니다. 자, 영상 좀 남겨드릴게요. 자, 이게 안 나온다 하시는 분은 다시 컨트롤 시프트 N 해서 시크릿 모드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나온다 하시면 엣지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올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안 나오면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자, 요 문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A는 5, B는 10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바꾸려면은 원래 우리가 A는 10, B는 5 이렇게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숫자 쓰면 안 되고 사칙연산 이런 것도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지 이거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게 요겁니다. 요거. 얘는 C라는 변수죠. 그쵸? 아마 많은 분들이 요렇게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 요거는 왜 안 될까요? 자, 잘 보세요. 이때 A는 5고요. 이때 B는 10입니다. 자, 여러분 변수는요. 한번 값이 선언이 되면은 그 뒤부터 무조건 값 취급을 해요. 여기서의 이 A는 변수가 맞나요? 얘를 기준으로 항상 왼쪽에 있다 라고 하면은 변수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값을 넣어주는 꼴이 되죠. 그쵸? 자, 이때부터는 이제 얘는 변수가 아니라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B를 뭘로 봐야 되죠? 그쵸? 10으로 봐야 됩니다. 10. 그러면 결국에 이때 A는 뭐가 됐다? 10이 됐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A 변수인가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이때 A는 10이 됐고요. 여기 있는 A 변수인가요? 뭐죠? 그쵸. 값입니다. 값. 값 중에서도 뭐다? 5인가요? 10인가요? 당연히 그쵸. 10이겠죠. 왜? 우리가 이 전날에 A의 값을
10으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때 b는 5가 아니라 10이 들어가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푸셨다면 이런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이때 써야 되는 게 새로운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다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변수에는 뭘 넣는 게 맞을까요? 숫자 안 된다고 했고 사칙연산 쓰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일단 C에 A의 값을 백업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의 이 A는 변수인가요? 그쵸, 값이죠. 그럼 결국 C에는 뭐가 들어간다? 5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한테는 10과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B를 주고 B한테는 5를 주면 되는데 5는 안 되니까 뭐 주면 되죠? 그쵸. A와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었던 C를 넘겨주면 우리가 사칙연산이라 숫자를 쓰지 않고서도 이렇게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변수 스와핑이라고 해요. 보이시나요? 자, 요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컵이고요. 컵이 두 개가 있습니다. 컵 안에는 이제 콜라랑 사이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두 컵의 용액을 서로 바꾸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첫 번째 방법, 이걸 바닥에다 버립니다. 그리고 사이다를 옮겨 담아요. 그리고 버린 콜라를 다시 담아오는 게 되나요? C가 없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셨죠? 근데 이미 A의 값은 훼손이 돼버렸는데 똑같은 상황인 거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A의 값을 버리고 새로운 값을 덮어 씌웠어요. 그럼 기존의 값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뭘 쓴다? 컵 하나를 더 쓴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A를 버릴 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담아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 다시 이 컵에는 여기 있던 걸 옮겨주면 어떤가요?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이 새로운 컵이 바로 C입니다. C. 마찬가지로 여러분 왜 윈도우 같은 거 포맷할 때 USB 꽂아서 백업 해놓죠? 지금 이 A의 데이터를 어딘가에 백업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하면은 당연히 기본값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백업을 해놔야 된다. 그 백업 작업이 요겁니다. C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거기다 A라는 값을 백업해 놓는 거죠. 그럼 누구도 B도 A와 똑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 왜?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값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변수 두 개의 값을 바꾸려면은 하나의 변수가 더 필요하다. 물론 이런 제약 조건이 있을 때만요.